안녕하세요. 코인서치입니다. 어젯밤에 CPI와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죠. 덕분에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우리의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현재 상황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CPI 발표가 났었고 전년 동월 대비 3%나 올랐는데요. 아시다시피 CPI는 서민경제의 주요 물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PI 지수가 하회를 한다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요. 상회를 한다면 물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 불안정하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제 나온 지표는 꽤나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다가올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의 CPI 상회 발표가 나오자마자 동시에 미국채가 급등을 했고요. 금값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S&P 지수도 하락을 하면서 우리 비트코인도 하락을 면하지 못했는데요. 발표와 함께 요 94K 부분을 찍으면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너나 할 것 없이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96K 부근, 이 부근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한 다 말아 올려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가 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약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CPI 발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연설이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좋은 발언을 해줬습니다. 은행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단할 생각 없다 라는 기조의 말을 해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산업 간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중대한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와 전통 은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합법적인 암호화폐 고객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라며,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속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고 부정적인 발언도 많이 해왔던 연준 파월 의장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이 아무리 독립산하기관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다 라면서 공언을 하고 있지만 현직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CPI 지수가 나왔고 물가 상승 우려와 추가 금리 인상, 이런 우려 속에서도 미국 금리를 정하는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에 비트코인은 다시금 하락분을 받아내면서 멋지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또 2월은 관세 전쟁의 달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하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 방식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금에 대해서 봐주지 않겠다, 무조건적인 이득을 보겠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좀 사업가 기질이 다분히 담겨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다만 이번 달 안에는 어느 정도 다 긍정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관세 전쟁에서 관세 평화로 바뀌는 순간 다시 꽤나 큰 폭의 비트코인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상승의 두 번째 이유였고요. 또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도 전화를 하면서 러우 전쟁 종식의 기사가 나기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자신의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알렸습니다. 나는 막 푸틴과 길고도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 달러의 위력, 그리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첫 시작은 경제 대통령답게 생산적인 대화로 시작한 것 같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죽음을 중단하기를 원하는데 동의했다.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강력한 느낌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진짜 이제 너무 길었잖아요? 지금 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종식에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불러일으켰습니다. 푸틴이랑 전화를 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전화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아주 잘 진행됐다. 그는 푸틴처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설명을 해서 자, 전쟁 종식이라는 하나의 거시적 호재가 우리한테 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항상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들은 또 호재로 좀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튼 이렇게 CPI 지표가 좀 상회하는 좀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저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그 다음 두 번째로 관세 전쟁의 좀 타개, 세 번째로 러우 전쟁 종식이라는 가능성 속에서 우리의 비트코인이 정말 멋있게 반등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이 정도만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보시다시피 3개월째 좀 무한 횡보 중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지 간단히 말씀드려 볼 게 있습니다. 이런 좀 긴 박스권 속에서는 항상 박스권 요 중간 라인 있죠? 요 구간에서 저항과 지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요 라인을 한 98K에서 99K 사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을 좀 터치할 시에 다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중간 라인을 좀 강하게 뚫고 지지를 할 시에는 다시 요 신고가 지점 있죠? 요 108K 지점을 한 번 더 리테스트 하러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트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심하게 나오면 제가 추후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알트코인들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트코인들의 추후 동향을 예측해 보려면 아무래도 알트코인들의 대장주 이더리움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좀 짚고 넘어가면서 이더리움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이더리움 상황을 좀 볼 건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ETF는 이틀째 순유출을 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 ETF는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가 전체적으로 5천만 달러 이상 빠져나가면서 블랙록에는 한 2천만 달러 이상 좀 유입이 됐지만 피델리티 등 다른 여러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 ETF는 화요일 1천만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한 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이더리움 현재 가격이 싼 것 같아서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 살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겸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 비트와이즈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책임자 안드레 드라고시는 이더리움이 2022년 말 이후에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온체인 활동 및 채택 지표에 비해 근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큰 자산 운용사들의 보고서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더리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더리움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가치보다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곧 있을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이더리움 관련 기사인데요. 21 Shares가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스테이킹 허용 신청을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21 Shares의 이런 신청이 승인이 된다면 굉장히 ETF 내 시장 내에서 중요한 변화가 전망될 예정이죠. 기존의 암호화폐 기반 ETF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스테이킹을 포함하는 상품은 여지껏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신청을 한 것이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다른 이더리움 ETF 역시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는 이더리움 생태계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가격이 지금 현재 낮으면 낮을수록 대형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가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인 리퍼블릭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현재의 패턴이 지난해 2월의 랠리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 안에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이더리움 ETF에 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으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계속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죠.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이더리움이 향후 몇 달 안에 4,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가격이 지금 아주 많이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저평가되면 저평가될수록 기관들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지 못한 게 사실이고 조정도 비트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고점 대비해서 10%대의 조정 및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보시다시피 한 30% 이상 빠지면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더리움 지금 많이 떨어졌고 30%나 떨어졌고 계속 떨어지니까 꾸준하게 계속 떨어질 거야. 시즌 종료야. 이더리움은 망했어. 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 이더리움 많이 못 올랐고 많이 떨어졌어. 근데 어쩌라고. 지금 저평가돼 있잖아. 지금이라도 사면 이득 아니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같이 몇몇 기사를 보고 왔다시피 우리 같은 개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서를 내고 분석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싸다, 저평가다, 이제 곧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가격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현재가.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를 지금 잘 지켜줬죠. 그 이후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공포에 물량을 던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신나게 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차트 속에 증거가 담겨 있는 거죠. 한 두세 달 정도 맥을 못 추다 보니까 지금 좀 지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걸 참고 이기고 버텼을 때 받는 보상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 잘 지켜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2주 동안 단기적으로 아주 힘든 장을 겪었고 알트코인 시총도 2,300억 달러 이상이 증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이 이렇게 세게 증발을 할 때마다 항상 세게 반등이 오곤 했었죠.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팔면 누군가는 삽니다. 이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엔 누군가는 계속 팔면 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하락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저는 투자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좀 인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와이즈 투자 책임자 알트코인에 대한 기회 사상 최대 규모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후거는 장기적으로 알트코인의 환경이 역사상 어느 지점보다 강력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난 4년 동안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규제 회색지대에 있었고 SEC에 대부분의 알트코인을 불법 증권으로 간주를 해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채택을 저해하고 큰 기업과 최고의 개발자가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2022년부터 현재 25년까지 한 3년 정도만 본다고 쳐도요, 비트코인이 16K가 갔다 왔었고요. 뭐 루나 사태니 FTX니 홍다니 뭐 별의별 사태를 진짜 다 맞고 터지면서 또 SEC의 수장 그 게리 겐슬러한테 두드려 맞고 얼마나 힘든 날을 보냈습니까?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100K를 간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리플도 허구한 날 소송 걸려서 하나로 1000원 미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수백 퍼 상승했죠. 자, 이렇게 힘든 날들을 겪고 버티고 나다 보면 반전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국가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이더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성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의 대중 확산을 또 예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지나고 나면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아주 소소하게 지나치는 그런 단기적인 상황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기관이나 세력에게 물량을 내어주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반드시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욱 알차게 짜서 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서치였습니다.